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포스트그레스QL 18의 새로운 기능들을 좀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개발자 여러분께 아주 유용할 만한 내용들이고요. 네, 베타 버전이 막 공개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성능 향상이나 로직 개선, 또 안정성 관련된 그런 핵심 업데이트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능 나열이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실제 개발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베이스 작동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좀 겪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로딩이 너무 느리다거나 아니면 복제 설정 같은 게 좀 까다로웠던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여요. 실제 사례랑 좀 연결해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병렬 커피 프롬 기능인데요. 혹시 대용량 CSV 파일 로딩할 때 그 화면만 멍하니 보면서 기다렸던 기억 다들 좀 있으시죠? 아, 많죠. 네. 근데 이제 포스트그레스QL 18에서는 이 커플 P from 작업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는 이게 단일 스레드로만 처리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속수무책이었거든요. 병목 현상이 생기기 쉬웠죠. 근데 이제 여러 워커, 그러니까 작업자 프로세스를 동원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로딩하는 거예요. 특히 멀티코어 CPU 환경이라면 이 데이터 가져오는 속도가 정말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스트그레스QL이 알아서 판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opy with format CSV parallel 4 이런 식으로요. 아, 그리고 잠시 제약 조건을 좀 비활성화하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팁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그러면 진짜 대규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 시간이 확 줄겠네요. 특히 주기적으로 대량 데이터를 막 처리해야 하는 그런 ETL 파이프라인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다음으로 좀 주목할 만한 건 그 논리적 복제, 로지컬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DDL, 그러니까 데이터 정의 언어를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개발 환경의 질을 한 단계 딱 높여주는 그런 변화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테이블이나 얼터 테이블 같은 스키마 변경 명령어도 이제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자동으로 복제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 변경, DML만 복제되고 스키마 변경 DDL은 발행자랑 구독자 양쪽에 일일이 그것도 순서 맞춰서 적용해야 했거든요. 이게 실수 한번 하면 바로 복제가 깨지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DDL문 자체를 복제 스트림에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나 위험성이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요. 스키마가 계속 바뀌는 요즘 같은 그런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 있잖아요. 이걸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복제 오류의 한 가지 원인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alter table users, add column, last seen at time stamp 이런 명령어가 그냥 자동으로 전파되는 거죠. 물론 설정을 통해서 특정 DDL만 복제하도록 필터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야, 스키마 변경 때문에 복제 깨져서 막 밤새 고생했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다음은 제이슨 처리 관련된 개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SQL 표준 함수인 제이슨 테이블 이걸 지원하게 됐어요. 혹시 중첩된 제이슨 데이터 같은 거 포스트그레스에 저장해 놓고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려고 좀 복잡한 쿼리 짜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아, 네. 그거 정말 JSONB extract path text니 JSON array element니 거기에 또 lateral join까지 엮고 나면 쿼리가 금방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이슨 테이블은 이 과정을 훨씬 직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마치 그냥 관계형 테이블처럼 딱 정의하고 쿼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일로드 컬럼 안에 있는 제이슨에서 사용자 아이디랑 이름을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요. from users, 제이슨 테이블, 페일로드, $user, columns, id, int pass $id, name, text pass $name, as user data 이런 식으로 훨씬 간결하고 가독성도 높은 쿼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네, API 응답 결과 같은 거 처리하거나 아니면 좀 유연한 스키마 다룰 때 아주 유용하겠죠. 쿼리가 정말 훨씬 직관적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한 제이슨 파싱 로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일부를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데이터베이스 랩을 옮겨올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랫동안 좀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던 유니크 제약 조건이랑 널 처리 방식의 개선입니다. 유니크 널스 디스팅트라는 새로운 제약 조건이 도입됐어요. 아, 그 문제요? 유니크 제약 조건 걸린 컬럼인데 널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서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잖아요. SQL 표준에서는 널은 다른 널이랑 같지 않다고 보니까 정확합니다. 포스트그레스엘도 이전까지는 그 표준을 따라서 유니크 컬럼에 여러 널을 허용했었죠. 하지만 이제 유니크 널스 디스팅트 이 제약 조건을 사용하면요. 널 값도 고유성 검사 대상으로 취급해서 딱 하나의 널만 허용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유저스, 이메일 텍스트, 컨스트레인트 이메일 유니크, 유니크 널스 디스팅트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죠.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 입력된다면 고유해야 하는 그런 필드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더 이상 막 복잡한 부분 인덱스, 파셜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트리거 같은 좀 우회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스키마 로직 자체가 훨씬 명확하고 간결해지는 거죠. 네, 그동안 널 처리 방식이 데이터 모델링 할 때 늘 좀 고민거리였는데 SQL 표준을 따르면서도 또 현실적인 필요를 잘 반영한 좋은 개선이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뭔가요? 성능 튜닝의 핵심이죠. I/O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뷰, PGStat I/O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I/O 동작을 좀 파악하려면 OS 레벨 도구를 쓰거나 아니면 좀 추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쿼리가 느린 건 알겠는데 이게 뭐 CPU 문제인지 아니면 디스크 I/O 병목 때문인지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웠죠. PGStat I/O 뷰가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이게 백엔드 타입별로 또 I/O 컨텍스트별로 예를 들면 일반 읽기 쓰기냐, 벌크 읽기 쓰기냐, 뭐 진공 작업이냐 등등 그리고 객체 유형별 테이블이냐, 인덱스냐 등등으로 해서요. 블록 읽기 쓰기 횟수나 소요 시간, 캐시 히트율 같은 아주 상세한 I/O 통계를 제공해줘요. 오, 예를 들어서 select from pgstat I/O where backend type equal client backend and object relation은 not null 이런 쿼리로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 중에 발생한 테이블이나 인덱스의 I/O 통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I/O 튜닝 방식을 그냥 추측해서 데이터 기반 최적화로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테이블 스캔이 디스크를 많이 읽는지 아니면 인덱스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병목 현상을 진단하고 더 정교하게 튜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PG 스테이트 스테이트먼트랑 같이 보면 정말 금상첨화고요. 쿼리 성능 분석할 때 단순히 CPU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I/O 대기 시간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네요. 정말 유용한 도구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포스트그레 18은 개발자 경험 향상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인 업데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렬 카피로 데이터 로딩 속도를 높였고 또 논리적 복제할 때 DDL 지원으로 안정성을 확보했고요. 제이슨 테이블이나 유니크 널스 디스팅트 이걸로 SQL 로직을 더 깔끔하게 다듬었고 마지막으로 PG 스태시오로 I/O 병목 지점까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겪던 여러 좀 불편한 지점들을 해소하는 데 많이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관리하는 입장이시라면 이번 업데이트 기능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현재 겪고 계신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현재 베타 버전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서 그 효과를 체감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개선점들, 특히 좀 더 유연해진 제이슨 처리라든지 아니면 명확해진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요. 앞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나 데이터 모델링 방식에 혹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좀 복잡하게 구현해야 했던 로직들을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더 간단하고 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